안녕하세요. 잘생긴 정훈아빠입니다. 오늘은 약속한 대로 건축 설계 계약 시 건축주에게 유리한 결제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설계 계약 시 아무 말 안 하고 잘해주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건축사가 본인이 아주 유리하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표준 설계 계약서로 계약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건축사가 계약서 초안을 만드는 것보다 건축주님께서 직접 계약서 초안을 만들어서 특약사항들 막 넣으셔가지고 그거를 건축사님한테 주시면 훨씬 더 유리하게 설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얘기 안 하시면 건축사님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 유리하게 쓰셔가지고 초안을 주니까 그렇게 되면 건축주님이 바꾸실 게 없거든요. 근데 건축주님이 초안을 만들어서 주면 건축사가 바꾸질 못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그냥 그거대로 가려고 하시니까 될 수 있으면 꼭 초안을 건축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설계, 감리, 시공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계약서들은 건축주님이 직접 초안을 만들어서 주시는 게 상대편한테 주시는 게 훨씬 유리하고 이득이 많이 되니까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그 건축사님들이 쓰는 결제 조건 중에 첫 번째는 보통 계약금 없이 그냥 설계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당하신 분들도 되게 많지만 계약서도 안 쓰고 그냥 가도면 이렇게 그려주셔가지고 아시죠? 가도면 그냥 아주 기초적인 평면도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면 그려주는 거, 그쵸? 공짜로 그려주는 거 있죠. 이게 가도면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 그냥 주시고 그냥 몇 차례 건축주님하고 이렇게 이야기 주고받고 몇 번 이렇게 수정도면 대충 이렇게 끄적끄적 해갖고 보내주신 다음에 갑자기 돈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설계 계약서도 없이 설계비 한 30%만 주시면 허가 나면 한 70% 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약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다들 이렇게 하나보다 하고 끌려가시다가 그냥 허가 날 때 그 잔금을 다 주시는데, 허가가 나고 100% 다 주시면 착공 접수나 사용 승인 접수 시에, 그러니까 준공 시에 설계 건축사님이 협조를 잘 안 해주세요. 그러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저기 부탁을 해야 되고, 대부분 근데 건축사님들이 추가 비용을 요구해요. 추가 비용을. 그래서 건축주님들이 상당히 불쾌하고 당황하게 되죠. 그렇죠? 또 두 번째 결제 조건 많이 하시는 건축사님들 결제 조건이 건축사가 만든 간략 계약서, 건축주님은 무시하고 건축사님이 아주 유리하게 만든 계약서죠. 이걸 가지고 계약금 20%, 그리고 평면, 인면, 기본 설계 확정이 되면 40%, 그리고 허가 승인이 되면 40%를 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허가가 승인이 나면, 건축 허가 승인이 되면 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100%를. 그쵸? 그러면 이 경우에도 착공 접수할 때, 사용 승인 접수할 때, 특검 나왔을 때 설계 건축사님이 협조를 안 해주시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을 또 겪게 됩니다. 꼭 건축주님이 건축사님한테 착공 사용 승인 시에도 설계비를 나눠서 지급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건축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설계는 건축 허가 승인이 되면 설계 업무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정부 국가 관급공사에서도 허가 승인이 되면 도면 납품하면 끝난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 설계 계약을 하는 것이지 사용 승인, 준공을 받으려고 설계 계약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착공 접수하고 사용 승인 접수는 누가 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설계 건축사님들은 감리가 해야 됩니다 라고 하세요. 근데 대부분 감리 건축사님들은 국가 용역인데 감리 업무만 하면 되지 왜 내가 착공 신고랑 사용 승인 접수 업무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당연히 설계 건축사 업무다 라고 하세요. 본인이 설계도 하고 감리도 하면서 서로를 미루시는 거예요. 설계 감리를 같이 하면은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대부분 따로 설계 따로 감리 따르면 서로 미루세요. 착공은 네가 해라, 사용 승인 네가 해라, 건축관리대장은 별도다, 이렇게 하시죠. 왜 그래 진짜. 왜 이래라 저래라 해? 그러면 설계 건축사가 그러면 건축주님이 이걸 요청하시니까 착공 신고 접수, 사용 승인 접수 시에 저희가 설계하신 건축사님이 서비스로 해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이게 서비스라는 게
그냥 말이 좋아서 서비스지 기분 나쁘면 안 해준다는 거거든요. 아, 이거 되게 좀 찜찜하죠. 그래서 명확하게 설계비를 좀 나눠서 주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뭐 계약금 50%, 사용 승인 50%. 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 허가 승인 시에 잔금을 다 받으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허가 시에 잔금을 다 100% 달라 하시는 건축사님하고는 계약을 하시면 안 돼요.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다 찍어서 제가 하도 답답해갖고 제 친구 건축사들이 많거든요. 친구 건축사한테 물어봤어요. 야, 니들은 왜 건축 허가가 나면 뭐 설계비를 다 받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건축 허가가 승인이 된 다음에 착공하는 데까지 어떤 건축주님들은 1년, 2년, 3년, 뭐 어떨 때는 뭐 아예 착공을 안 하고 허가를 취소해버리고 연락 두절이 되시는 건축주님들이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허가 시에 잔금을 못 받으면 뛰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뭐 나름 일리 있는 말이죠. 뭐 나쁜 건축사가 있으니까 나쁜 건축주도 있겠죠. 솔직히 나쁜 건축주님들 너무 많습니다. 물론 뭐 건축사님도 나쁜 분들 많은데 건축주님도 나쁜 분들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축 시장이 양아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양아치 아시죠? 양아치. 너도 양아치, 나도 양아치. 너도 양아치니까 나도 양아치질 해야지. 뭐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겁니다. 저건 양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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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양아치. 좋은 건축사, 합리적인 건축사, 그리고 좋은 건축주, 합리적인 건축주가 많이 생겨나서 진짜 좋은 건축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길었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시작이야. 건축사님들이 각자 편한 대로 계약서를 만들고 결제 조건을 만들어 사용하다 보니까 피해자가 너무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맨날 분쟁이 생겨서 뭐 소송 건다 뭐 어쩐다 싸우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표준 설계 계약서를 만들게 됩니다. 표준 설계 계약서로 계약을 하라고 이렇게 잘 만들어 줬는데도 아직도 이게 엄청 오래됐거든요. 만들어진 지가. 근데도 아직도 표준 설계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건축사님들이 되게 많아요. 솔직히 표준 설계 계약서 건축사님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건축사님들이 만드신 거예요. 거의 다가. 건축주가 상당히 불리한 계약이거든요. 그래도 뭐 조금이나마 안전장치가 만들어져 있긴 하죠. 그래서 그나마 좀 나은 거죠. 표준 설계 계약서로 꼭 계약을 하셔야 된다. 그럼 표준 설계 계약서 샘플은 어딨냐? 정훈 아빠 블로그, 제 블로그 있죠? 아니면 제가 만든 건축주 모임 카페에 가입하셔서 오시면 표준 설계 계약서 검색하시면 다운을 받으실 수 있게끔 제가 다 올려놨어요. 뭐 그거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건축주 모임 카페에 올려져 있으니까 가입하셔서 많이 다운 받아서 쓰시기 바랍니다. 광고 아니고요. 국가가 만든 설계계약서, 표준 설계계약서를 보면 그 제4조에 대가의 산출 및 지불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갑과 을이 협의해서 정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불 시기 및 기준 비율, 설계비를 어떻게 나눠서 줘야 되는지를 정해 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지불 시기 및 기준 비율이 계약 시 20%, 기본 설계 확정 시 40%, 건축 허가 승인 시 20%, 착공 승인 시 10%, 사용 승인 시 10%, 총 100%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나눠서 주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보면 조정 비율이라고 있어요. 조정 비율. 이거는 이제 갑과 을이 조정을 해라. 뭐 이렇게 다 뭐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줘라 그러면 불합리하다고 막 건축사님들이 막 으쌰으쌰 했겠죠. 그래서 조정 비율, 건축주하고 건축사가 협의해서 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여지를 둔 거예요. 저는 요 국가 표준보다는 건축주가 유리한 지급 조건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설계 계약 후에 건축사가 보증서를 제출하면 7일 이내 설계비 20%를 지급하고요. 계약 보증서를 제출 안 하면 지급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평면, 인면이 확정이 되면 기본 설계가 확정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평면, 인면이 확정되면 20%를 지급하고요. 건축 허가 승인이 되면 건축 허가서를 제출받은 다음에 30%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실시 설계 도면, 공사용 도면이라고 하죠. 공사용 도면이 완성이 되면
공사 착공 신고 승인이 되면 그때 20%를 지급합니다. 이때 서류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설계 건축사님이 뭐 이것저것 하실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때 20%를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 승인 접수를 하면 잔금 10%를 지급을 하고 마무리합니다. 착공 시 20%가 남아있잖아요. 그럼 설계비를 받으려고 건축사님께 열심히 착공 서류를 준비해서 빠르게 착공 승인을 받아 오십니다. 뭐 하루 만에 받아 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착공 시에는 건축사님 서류, 그리고 시공사 서류, 그리고 감리 서류, 이렇게 서류가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취합을 하셔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약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 설계비 받으시려고 겁나게 빠르게 서류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 건축사님이 많이 서두르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용 승인 후에 10% 준다면 아유 뭐 알아서 뭐 누군가가 접수하고 승인 내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사용 승인 접수 시에 10%를 지급하는 걸로 하면 건축사님이 잔금을 빨리 받으시려고 상당히 서두르세요. 이렇게 빨리 사용 승인 접수를 하면 시공사 분쟁에서도 유리해요. 사용 승인 접수가 되면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분쟁에서도 시공사하고 싸움에서도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설계 감리 건축사님에게 사용 승인을 접수하면 잔금을 주겠다 하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빨리 준공을 보실 수 있는 팁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나눠서 주는 지급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나마스테. 다음 영상에서는 감리 계약 그리고 공사 계약 시 유리한 건축주님께 유리한 결제 조건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빠이빠이.